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쉬시기 좋은 그런 시간에 핵공간 클래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5강 커피 믹스 에너지 믹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커피 믹스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아마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국민 대다수의 기호를 고려해서 커피와 설탕과 크림의 그런 배합을 정해서 이렇게 만든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은 카페 라떼 시켜서 드시고 어떤 사람은 카페 모카 드시고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거는 사람들이 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형성된 기호가 달라서 이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에너지원도 다양한 그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 조합을 적절하게 그 나라의 그 자연 환경, 사회적 여건, 기술 여건에 맞춰서 적합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에너지원을 구성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에너지 믹스죠. 근데 그때 고려를 해야 될 기준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안보성이 4개가 있습니다. 2E, 2S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성은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이라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환경성은 또 싼 에너지원이라도 대기 오염을 많이 유발하거나 환경훼손을 유발하면 안 되고 안전성은 이제 건강과 생명 안전성 당연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보성은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등락을 많이 큰 폭으로 하거나 또 수입에 지장이 있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에너지 안보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제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수송과 난방에 쓰이는 다양한 다양한 에너지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력원, 원자력 발전소, 가스, 태양광, 풍력 이런 전력원의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이제 적정하게 믹스를 하는 게 필요할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각 국에서 에너지 믹스를 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전원의 그 발전 비중이 에너지원별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와 이제 전력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보면은 그 발전원의 구성이 에너지 믹스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영국은 가스가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발전원이고 우리나라하고 독일은 석탄이 제일 많고 프랑스는 이제 원자력이 특별히 71%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수력이 두 번째로 많고요. 독일은 풍력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력도 높고 태양광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이 상당히 이렇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에너지 믹스의 이제 결과로 전기요금이 결정이 되는데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의 주택 전기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3배가 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원자력을 이제 못해서 가스 발전이 이제 많은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이 5나라 중에 제일 높고요. 우리나라의 1.5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를 보면은 원자력 많이 하는 프랑스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이렇게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여러 발전용 에너지의 그 종류와 장단점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발전용 에너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화석 에너지, 핵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재생 그럼 어감이 좋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다른 거고요. 신에너지는 주로 수소를 바탕으로 한 연료전지가 대표적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가변성 재생, 수력이나 바이오 이런 게 있고요. 변동성 그렇지 못한 변동성, 그러니까 자연에 맡겨야 되는 태양광, 풍력 그런 게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는 석탄가스가 대표적인데 석탄은 저비용이고 LNG는 이제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복합 화력 이런 거 생각하면 난방에도 쓸 수 있습니다. 효율이 높고, 또 이제 출력 조절이 가스의 양으로 터빈의 힘을 조절하는 출력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석탄은 820톤, 기가와트 시당,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 1기가와트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1시간 가동하면 820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가스는 이제 그게 60% 되는 490톤이 나옵니다. 석탄은 제일 중요한 단점이 대기 오염이죠. LNG는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해외에 수입에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제일 중요한 장점이 고밀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면적에서 작은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비용이 작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없어서 대기 환경 친화성이 높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이제 방사성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수력은 이제 출력이 가변형이고, 그렇지만 단점이 수력은 큰 강이나 표고차가 높은 그런 저수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설치 부지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일본하고는 다르게 수력은 이제 많이 넓힐 수가 없죠. 우리나라 자연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풍력은 장점이 당연히 대기환경 친화성인데, 단점이 이제 자연 조건에 의존적이다. 그래서 간헐적,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런 간헐성, 그다음에 변동성. 얼마나 햇빛이 세게 비칠지, 바람이 많이 불지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는 변동성이 이제 단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우리 많은 면적감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높다. 수소와 이 석탄의 거의 장단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런 다양한 에너지원, 전력 생산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40년 동안 크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많이 늘은 거는 아직도 이 화석 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가 많이 늘고, 최근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신재생 에너지 많이 늘었는데, 지금 2017년에 전력 생산 구성을 보면 총 전력 생산량이 2,900기가와트/이요.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를 2,900개를 가동한 만큼의 그런 전력이 생산됐고, 대부분은 이제 화석 에너지로 나왔습니다. 석탄이 39%, 천연가스가 23%. 한 10%는 또 이제 원자력에서 나왔고, 특이할 게 이제 수력에서 16%가 나왔다는 겁니다. 재생, 풍력과 태양광에서 9%. 재생에너지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27%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 6%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16%가 수력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력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점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강국인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독일은 전력망이 유럽의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잘 연결돼 있어서 전력 주고받기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7월 29일 수요일 날 전력 상황인데, 이때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독일에서 많이 돼서 이렇게 주위 나라로 전력을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녁인데, 저녁에 프랑스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그때는 이제 독일의 전력을 이렇게 하게 되고, 독일은 이제 그때는 밤이니까 태양광이 없죠. 프랑스의 전력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전력 교류가 유럽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프랑스의 전력 생산 비중 하루 동안 걸 보면 그게 이건데요. 잘 확대해서 보면, 일단 기저전력으로 원자력이 밑을 쫙 깔아주고 있고, 낮에 태양광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수요에 따라서 출력 변동을 해야 될 거를, 여기 보면 수력 발전이 바뀌면서 수력이 충당하고, 거기 가스도 이제 같이 돼서 이렇게 부하 추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유럽은 이제 저렇게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어서 이 변동성 전력,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 이제 급증해서
변화가 심할 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이 오리 더 커브라는 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다라고 보면 전력 수고, 이게 이제 태양광의 설비 용량에 따라서 설비 용량이 적을 때 많을 때인데, 발전량을 보면은 이만큼 이제 발전이 되게 되면 수요 요걸 충당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스로 충당하게 될 텐데, 나머지 가스 발전에 필요한 양은 까만 거에서 파란 거 뺀 요게 되는 거고요. 이제 태양광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 빨간 것처럼 늘어나게 되면 가스 발전이 이렇게 팍 아침에 오전에는 팍 줄었다가 저녁 때 되면 확 늘어야 되는 가스 발전이 급변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이제 오리 등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더 커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요거는 캘리포니아에서 25,000메가와트, 2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이제 평소에 65기가와트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스 발전으로 충당해야 될 게 만약에 뭐 40기가와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력망에서는 전력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이제 가스 발전 40기가나 되는 거를 급격하게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가동을 시켰다 말았다가 하는 데서 만약에 이제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면, 수요하고 미스매치가 되게 되면 전력망이 붕괴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날 수 있는 거죠. 고립된 전력망에서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린 뉴딜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2020년에 26기가로 대폭 확충하겠다. 기존의 8차 계획보다도 엄청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6기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평소 전력 65기가와트의 40%고 2025년 가면 65기가와트의 66%나 됩니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기후 여건 뭐 이게 따라서 급변하게 되면, 만약에 가스 발전이 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 하도 많이 반영하니까 그럴 경우에 전력망 붕괴 위험이 있다, 블랙아웃 위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최근에 설치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이 전남 지역, 호남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 호남 지역에는 송전망이 충분히 없습니다. 수도권에는 빽빽한데,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이쪽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생산되면 보낼 데가 없어서 또 큰 문제가 이렇게 또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니까 R이 100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100%, 저렇게 이제 전력이 많이 재생에너지 생산될 때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면 된다라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고라고 하는 100메가와트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건데, 뭐 방대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하루 전력을 저장하는데 이런 전력 저장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장마 뭐에서 한 뭐 이틀 사흘 해가 잘 안 날 때도 있는데, 하루치 전력을 저장하는데 이런 게 15,60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 따져도 뭐 엄청나요. 600조가 넘는 건데, 이런 걸 뭐 한 3, 4일치 상정해서 만들고 저장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소요되는 물질 측면에서도 이거는 실현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그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세계적인 그런 발전 추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충되어 있는데, 특별히 태양광은 여기 보면 목표로 되어 있는 게 빗금친 거고 실적은 이제 진한 건데, 목표보다 50%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풍력은, 여기 초록색으로 나온 풍력은 목표에 비해서 25%밖에 이렇게 도달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풍력은 일단 이제 환경 갈등도 있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은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 회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크게 없어서 다 되게 수입하고 그래야 되는, 수입하는 것보다 엄청 이제 비싼데,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차이가 좀 덜하지만 해상 풍력으로 가면 거의 뭐
메가와트당 10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그 평균 전력 비용이 이제 국산 해상 풍력을 쓰게 되면 킬로와트 시당 280원이나 되는데, 사실 한전에서 전기를 파는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10원입니다. 그러니까 170원 손해가 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그 발표된 전북 서남 해상 풍력 2.4기와트짜리 이용률 30%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손해나는 비용이, 한전이 손해나는 비용이 1조 원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조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풍력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그 경쟁력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세계 여러 나라하고 비교해서 태양광의 건설비를 비교한 건데,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 뭐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물론 비싸지만 다른 나라, 여기 카나다, 일본 이런 데 보선 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균 발전 단가도 태양광의 경우 우리나라 지난 3년간 2017년부터 19년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11.5센트 킬로와트 시당, 그래서 한 뭐 13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자력보다는 비싸지만 풍력보다는 훨씬 그런 싼 상황이고, 이게 계속 하강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뭐 아주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태양광 많이 하는데 일본보다는 이제 좀 높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확대하는데 이제 그 산에다 하는 거는 문제가 많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쌀 소비를 경향을 보면 매년 22.2%씩 쌀 소비가 감소를 해서 논이 사실 좀 남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적정 생산 면적이 한 보다 지금 사실 가용한 논이 한 10% 이상씩 되는데, 농지 10%를 순환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 20년 해서 태양광 발전하고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농 태양광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태양광 발전에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그런 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자력은 한마디로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발전 비용, 온실가스 미세먼지 무배출, 뭐 최소 부지 면적, 이건 뭐 잘 아실 거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원전을 계속 잘 짓고 기술 개발을 해와서 완전히 기술이 자립이 돼 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여건의 특성이 있고요. 가동 이력으로 지금까지 소위 누적 가동 연수가 18,100년 정도 되는데,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43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주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그 생명 안전성을 완전히 보여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에 윤종일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용 후 해결료에 안전 처분한 기술이 있고, 그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국토도 좋고 그렇지만 우수한 두뇌와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청정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자력이 그럼 재생에너지 비해서는 어떤 그 비교 우위가 있는지 잠깐 보면요. 한수원에서 새만금에다가 그 30만 킬로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5천억 들여서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이용률이 원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 예. 연 15%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고려를 해보면 이런 게, 그러니까 발전량을 고려해보면 새만금 발전소 같은 태양광이 56기가 있어야지 신한울 3, 4호기에 연간 발전량을 충당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건설비가 28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전보다 한 3배 이상 비싼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수명이 원전 60년, 이건 20원이니까 수명까지 고려하면 이 감가상각비가 7.5배나 비쌉니다. 원전이 그만큼 싸다는 거고, 풍력은 더 이제 원전보다 더 비싸죠. 그래서 이런
지난번에 2.4GW로 발표된 서남해안 풍력단지 3.3개가 있어야지 신한울 3사억이 전력을 충당할 수 있고요. 또 감가상각 이런 거 수명 고려하면은 감가상각이 원전의 12배나 된다. 그만큼 원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원전의 발전 단가가 이제 제일 싸죠. 한 60원 킬로와트 시당 이렇게 되고, 한전은 이제 그렇게 사서 110원에 이렇게 팔면은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데, 신한울 3사억이 1년 정도 가동해서 팔면 한전은 이제 4천억 원 정도의 그런 이익이 생깁니다, 연간. 그런데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준 게 2조 2,400억이니까 그거의 45%를 신한울 원전을 가동함으로써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원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잘 알려진 대로 온실가스가 원전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석탄을 이제 석탄 발전을 신한울 3사억으로 대체하게 되면 연간 1,600만 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게 이제 2030년 우리가 목표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원전의 그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이제 원자력 전기를 사용해서, 싼 원자력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충분히 경제적이라는 거. 지금 재생에너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양광 풍력,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분해하자.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 풍력은 그 이용률이 태양광은 15%, 풍력은 한 30%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싼 수전의 설비, 전기분해 설비를 만들어 놓고 15%밖에 못 사게 되면 그 투자비가 이제 생산원가, 수소 생산원가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생산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아주 싸게 킬로와트당 100원이라고 쳐도 15% 이용률을 보면 이제 8,900원 정도 킬로그램당 수소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자력은 거의 85% 이상의 이용률을 가지고 싼 가격에 60원으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원전을 전기분해에 쓰게 되면 한 3,400원으로 훨씬 그 태양광보다 싸게 이렇게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비용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그 비중을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자원도 없고 재생에너지 여건도 약한 우리나라에서 기술 집약적이고 고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이 최적이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보조금의 원천인 원자력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말씀드린 거는 저렴한 원자력 전기로 물 변면에서 수소를 만들면, 이게 또 수소 생산량을 조절해서 원자력의 그 부하 추정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거,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거는 태양광이고, 특별히 농촌 태양광 확대가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급격한 확대는 우리나라 전력망 안전성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화력 발전도 일정한 수준 포함하는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